사실관계가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서 이제 동부지검에서 이 건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기소하기 하루 전날 16일 날 대검 간부회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혐의 처리하자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고 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은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연구원들이 거부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 얘기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뭐 어차피 기소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기소할 건이었냐 이렇게 그냥 뭐 아니 기소하기 전에 그랬다고요. 맞아요. 기소하기 전에 무혐의 처리하자 의견을 제시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18일 날 지난 토요일 날 대검 간부의 가족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는 대검 간부들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게 면전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테이블이었는지 기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양석조 대검의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 심재철 부장이 듣게 왜 무죄인지 설명해 봐라. 뭐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항명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게 왜 항명인지 모르겠거든요. 항의나 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항명이라는 거는 어떤 정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가 상관한테 거부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뭐 무혐의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지금 항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냐 지금 항의를 했다는 게 항명이었다는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무마건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일단 뭐 공소장도 지금 나왔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할 때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지만 혐의의 소명 부분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임 부장이 수사에 참여도 하지 않고 수사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나서 무혐의 처리하라, 무혐의 보고서 작성하라 하는데 이 명령을 따르는 게 맞냐고요. 이런 어떤 표출은 잠재적으로 내재돼 있다가 상가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게 표출이 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법무부에서는 추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됐지만은 기소 의견을 법원에서도 전한 사안이었고. 불기소 기소 하루 전에 신임 반부패 부장이 회의에서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언론에 따라서는 뭐 보고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상가집에서 그런데 한 10여 분에 걸쳐서 당시에 이제 현장에는 언론사 기자들도 제법 많았고 실제로 모 기자들은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는데 신임 부장은 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좀 그 왜 추태인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새롭게 임용됐던 뭐 이전서부터 있었던 이런 중요한 그 상황들을 두고 간부들이 회의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다 그런 걸 장려하고 있는 일이고요.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직속 상관이에요. 양석조 연구관의 직속 상관이 심재철 지금 반부패 부장인데, 근데 그 부장을 사적인 자리에서 술 기운을 빌어서 너가 검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조직인가요? 이건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말들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던지 간에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소가 된 거잖아요. 기소하기로 했고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 갖고 보고서를 쓰라고 했던 뭘 했던 의견 중에 하나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앙금이 되어서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남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고위 공무원이 술의 힘을 빌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를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관은 추태를 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술의 힘을 빌렸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술의 힘을 그러니까 취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상가집에서 이런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뭐 첨언하실 게 있습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언론사 기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르지 않고 실제로는 언론사 기자들이 다양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 적다시피 해가지고 기사를 냈고 좀 멀리 있던 사람은 하도 큰 소리가 나길래 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됐다면 이것은 거의 기자들 들으라고 한 얘기로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결국 의도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의도로 이런 이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인사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치권의 입장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추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장삼이사, 검사 정도 된 조직이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급인데 장삼이사가 이제 뭐 옛날에 집안에 이제 자녀가 많던 시절에 장 씨 집의 셋째나 이 씨 집의 넷째나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했다라는 취지의 사자성어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갓집 항명은 곧 검찰개혁 정면 도전이다. 국민 용납 안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이성윤, 심재철 즉각 사퇴해야 된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맞받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후속 인사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일단 그 중간 간부급들은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무부 장관이랑 원래 검찰총장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예전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우선해 왔다고 봐요. 그다음에 오늘 그 법무부에서 그 기자들한테 오전에 뿌렸던 그 추태 관련해 가지고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라든지 지금 뭐 어떤 인사가 지난번에 검사장 인사급의 인사 발표 난 걸 보면은 중간 간부급에서도 이게 대규모 인사 태풍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